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연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자강두천이라는 코너인데요. 자존심이 강한 천재들, 정말 많은 리그가 NBA죠. 그 자존심 때문에 라이벌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코너를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선수들은 바로 밤 메카드와 바비 존스입니다. 두 선수는 정말 닮기도 했고 또 절친한 사이기도 하고 라이벌이기도 했으며 또한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이점을 보이는 재미있는 선수들입니다. 먼저 밥 메카도는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득점 기계가 누구냐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선수입니다. 밥 메카도는 3시즌 연속 NBA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이 기록은 메카도 외에 마이칸, 그리고 닐 존스턴, 윌트 체인버린, 조지 거빈, 마이클 조던, 케빈 듀란트 총 7명 뿐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득점원이었고요. 또 반대로 바비 존스 하면은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비수가 누구냐 꼽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선수입니다. 이 바비 존스는 8년 연속 수비 퍼스트 팀에 들었는데요. 수비 퍼스트 팀에 8회 이상 뽑힌 선수는 케빈 가넷, 코비 브라이언트, 스카리 피픈, 팀 던컨, 마이클 조던, 게리 페이튼 단 7명 뿐이고요. 8년 연속 수비 퍼스트 팀에 든 선수는 스카리 피펜과 게리 페이튼 그리고 바비 존스 뿐입니다. 두 선수는 공격과 수비, 즉 창과 방패의 대결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밥 메카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 메카두 선수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메카두였습니다. 별명은 두 혹은 맥 이름에서 따서 불리기도 했고요. 신장은 2m 6cm, 95kg의 센터 겸 파워포워드였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바비 존스와는 신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1951년 9월 2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태어났고요. 벤 엘 스미스 고등학교를 나온 후에 SAT 성적이 모자라서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했고요. 빈센트 컬리지에서 전미 최고의 전문대학 선수로 활동을 하는 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탐 맥밀런이라는 센터를 원했기 때문에 밥 메카도를 처음에 접촉을 하지 않았고요. 밥 메카도의 어머니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직접 딘 스미스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딘 스미스 감독이 어시스턴트 코치를 보내서 그 이후에 메카도를 영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 메카도는 성적이 아무래도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물론 시즌 초반에만 그랬지만 나중엔 점점 좋은 선수가 됐고 결국은 전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된 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사상 처음으로 얼리 엔트리로 진출하게 됩니다. 얼리 엔트리로 가라고 먼저 얘기한 것이 딘 스미스 감독이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너가 먼저 대학을 관두고 얼리 드래프트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밥 메카도는 1972년 NBA 드래프트 전체 2번, 1라운드 2번으로 버팔로 브레이브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72년부터 76년까지 버팔로 브레이브스에서 뛰었고요. 이후 뉴욕 닉스, 보스턴 셀틱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뉴저지 네츠를 거쳤고요. 1981년부터 85년까지는 LA 레이커스에서 뛰면서 1982년과 1985년 NBA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1986년도에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시즌 중반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바비 존스와 함께 뛰게 됩니다. 밥 메카도는 두 차례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당시에는 주전으로보다는 백업으로 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1975년 NBA MVP를 차지했고요. 퍼스트 팀도 역시 1975년 한 번, 세컨드 팀도 1974년 한 번을 차지했습니다. 1973년에는 NBA 신인왕에 올랐고요. 1974년과 76년까지 3년 연속 NBA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또 올스타도 5번이나 뽑혔는데요. 1974년부터 78년까지 모두 연속으로 뽑혔습니다. 1971년에는 NJCAA, 그러니까 전문대학 주니어 컬리지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들었고요. 1972년 NCAA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 NBA 은퇴를 한 이후에는 유로리그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도 최고의 선수가 되면서 1987년, 88년 유로리그 챔피언에 올랐고요. 1988년 유로리그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유로리그 위대한 50인에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통산 평균 득점은 22.1득점, 9.4 리바운드, 2.3 어시스트였고요. 1스틸, 1.5 블락, 그리고 야투 성공률은 무려 50.3%, 자유투 성공률은 75.4%였습니다. 통산 18,787점을 올렸고요. 8,048 리바운드, 그리고 1,951 어시스트, 751 스틸, 1,147 블락을 기록했습니다. 1971년부터 72년까지 UNC에서 뛰면서 19.5득점, 10.1 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2006년도에는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이 바비 존스 선수는 역시 이름이 로버트 클라이드 존스였습니다. 로버트라는 이름이 밥과 똑같죠? 별명은 NBA 역사는 제가 볼 때 가장 멋있는 별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크리터리 오브 디펜스, 즉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비력이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체중은 95kg, 신장은 2m 6cm로 밥 메카드와 똑같았습니다. 또 밥 메카드와 같은 1951년생이지만은 12월 1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메카드보다 1년 늦게 학교를 들어가서 실제로는 메카드보다 1년 후배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출신이라는 것, 두 선수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바비 존스는 사우스 맥클런버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단을 합니다. 1974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5번 휴스턴 로켓츠에 뽑혔지만은 NBA로 진출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선배인 레리 브라운 감독이 있는 ABA의 덴버 너게츠에 입단을 합니다. 1974년부터 78년까지 덴버 너게츠에 뛰었고요. 덴버 너게츠가 NBA 흡수 합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NBA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78년부터 86년까지 뛰게 되는데요. 이때 바비 존스가 필라델피아로 가게 된 과정에는 당시 NBA 최고 스타였던 줄리어스 어빙이 자신을 가장 잘 막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으로 두는 것보다 우리 편으로 두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비 존스를 영입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3년 필라델피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올스타에도 4회 뽑혔습니다. 1977년, 78년, 그리고 81년과 82년 4번에 뽑혔고요. NBA 수비 퍼스트 팀에서 77년부터 84년까지 뽑혔고 세컨드 팀에도 한 번 뽑혔습니다. 아쉽게도 1982년에서야 NBA 수비 올해의 수비수상이 생겼기 때문에 수비 퍼스트 팀에는 들었지만은 수비수상을 타진 못했고요. 하지만은 1983년 NBA가 식스맨상을 만듭니다. 올해의 식스맨의 초대 선수로 뽑힌 것이 바로 바비 존스였습니다. 바비 존스 때문에 이 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였죠. 또 ABA에서도 올스타에 한 번 뽑혔고요. ABA 수비 퍼스트 팀에도 2회 올랐습니다. 현재 24번 등번호는 필라델피아의 영구 결번되어 있고요. 1974년에는 세컨팀 올 아메리카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 2005년에는 코치 우든 키 투 라이프라는 상을 받기도 했고요. 1972년 미넨 올림픽에 참가를 해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통산 8시즌 동안 NBA에서 뛰면서 11.5득점, 5.5 리바운드, 2.4 어시스트에 1.4 스틸을 기록을 했고요. 1.3 블락, 그리고 55.2%의 야투 성공률, 78%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11,391득점, 5,739득점, 2,522 어시스트, 1,387 스틸, 1,319 블락샷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UNC에서는 73년부터 74시즌, 73, 74시즌 마지막 시즌에 16.1득점, 9.8 리바운드를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인 2019년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바비 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원래 육상을 좋아했는데 이 가족이 모두 농구 집안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농구를 했던 인물이고 형도 농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서 농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 메카두와 바비 존스는 NBA에서 통산 19차례 정규 시즌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바비 존스가 11번을 이겼고 메카두가 8번을 이겨서 11승 8패로 바비 존스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요. 맞대결에서는 역시 13.4득점, 7.2리바운드, 2.7어시스트를 바비 존스가 기록했고 메카두는 20.7득점, 10.4리바운드, 그리고 2.4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통산 8번을 만났는데 재밌는 거는 4승 4패로 같았고요. 1982년 파이널에서 6번을 만났고 83년 파이널에서 2경기만 만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83년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4-5-4 그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승을 했고 레이커스를 수입을 했죠. 공교롭게도 메카두가 서부 컨퍼런스 결승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전을 출전을 했지만은 완패를 당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메카두가 뛰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에 메카두가 뛰었더라면은 사실 모세스 말론 선수를 공격에서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밥 메카두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바비 존스는 12.5득점, 6.1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메카두를 상대로 기록을 했고요. 메카두는 15득점, 5.5리바운드, 0.8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선수는 아무래도 컨퍼런스가 달랐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은 모두 파이널에서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85년 이후에 메카두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계속 있었는데요. 1986년 필라델피아가 부상 변동이 됐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말론이 떠난 상태였고 심지어는 바비 존스 역시 천식을 달고 있었던 어린 선 시절부터 천식을 달고 있었던 선수였고 또 심장 박동 이상, 심장 부정맥이 생기면서 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특히 86년도에 바비 존스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필라델피아가 밥 메카두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두 선수는 함께 24경기를 뛰면서 15승 9패를 기록을 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2승 3패, 아쉽게 미러키와의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패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두 선수는 1969년 두 차례 맞대결을 펼칩니다. 바로 고등학생일 때죠. 한 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농구 토너먼트에서 맞대결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비 존스가 계속 친했던 메카두를 놀리게 됐는데요. 메카두는 공격력은 뛰어났지만은 원래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메카두가 29득점을 올렸지만은 대신 바비 존스 역시 32득점을 올렸다. 오히려 내가 더 득점을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를 바비 존스가 메카두에게 했습니다. 두 선수는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서 서로에 대한 멘트도 많이 해줘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비 존스였는데 바비 존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비 존스는 뛰어난 수비수지만은 더티한 수비수가 아니었다. 바비 존스는 상대방을 잡거나 팔꿈치로 치거나 파울을 하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이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고 항상 허슬 플레이 그리고 악착 같은 수비 그리고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다 뭐 블락샷 몸을 날려서 공을 뺏는다던가 철저하게 수비를 하면서 상대를 봉쇄하는 장면 이런 것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 정도로 수비수가 뛰어났고요. 가장 존경받는 수비수기도 합니다. 바비 존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상대방을 잡아야 되고 파울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내가 은퇴를 해야 될 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1969년에 한 번의 맞대결을 더 펼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구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육상장이었습니다. 당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이 있는 윈스턴 세일럼은 밥 메카두가 있는 그린스보로와는 상당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한 20분 거리? 차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빌리 패커는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최고의 선수였던 밥 메카두를 영입을 하고 싶어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공교롭게도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체육시설에서는 그 아마추어 육상 대회 준비 과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훈련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으로 진학을 할 것이 유력했던 또 다른 농구 유망주 바비 존스가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바비 존스와 밥 메카두는 모두 높이뛰기 선수로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최고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1968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바비 존스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높이뛰기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밥 메카두가 졸업반일 때 2m 2cm를 뛰어넘으면서 바비 존스를 제치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챔피언이 됐고요. 1970년에는 다시 바비 존스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높이뛰기 챔피언이 됩니다. 당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카두도 한번 참가해봐라 라고 빌리 패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 패커는 아시다시피 CBS에서 오랫동안 NCAA 토너먼트 해설을 맡았던 인물이고 웨이크 포레스트의 당시 모교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를 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메카두는 자기가 준비하고 참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육복을 처음에 입지 않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데 메카두는 그늘에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자기는 이제 196cm가 되면 이제부터 참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청바지를 입고 메카두는 가볍게 196cm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선수는 다 떨어지고 메카두와 바비 존스 두 선수만 남았다고 해요. 두 선수 결국은 메카두도 옷을 갈아입고 체육복을 입고 뛰었는데 두 선수의 경쟁은 계속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두 선수 모두 6피트 10과 4분의 3인치를 뛰었는데요. 하지만은 실패 횟수에서 메카두가 더 적었기 때문에 메카두가 이긴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 6피트 3과 4분의 10인치 3과 4분의 3은 당시 정미 고등학교 최고 기록과 타이 기록입니다. 그럴 정도로 두 선수는 아주 치열하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천재적인 높이뛰기 실력을 발휘했었고요. 이후 농구 코트에서도 동료와 적으로 만나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NBA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 문제는 1962년 뉴욕과의 경기에서 윌트 체인벌린이 100득점을 넣었을 때 과연 자유투를 몇 개를 얻어냈고 또 몇 개를 실패를 했느냐는 것이 문제였죠. 정답은 32개를 얻어서 28개를 성공했다는 겁니다. 무려 성공률이 87.5%였습니다. 62년 윌트 체인벌린의 시즌 평균 자유투 성공률은 61.3%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유일하게 60%를 넘은 시즌이기도 하죠. 당시 윌트 체인벌린은 소위 말하는 강백호 자유투라고 하는 언더핸디드 자유투를 던졌죠. 현재 DB의 오누아쿠 선수가 던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61.3%를 기록했는데 자존심이 강했던 윌트 체인벌린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이 싫었고 결국은 오버핸디드 자유투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자유투 성공률이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회차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선수 바비 존스와 밥 메카두는 모두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UNC를 나왔습니다. UNC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영국 결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조단이라는 이름으로 두 명의 인물이 등번호가 두 개로 나뉘어서 걸려 있습니다. 저지가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죠. 과연 그 등번호는 무엇이고 또 그 조단은 누구인가요? 이것이 이번 회차의 문제입니다.